네, 안녕하세요. 부평 주한부동산입니다. 요즘 인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핫한데요. 그중 계양구, 연수구, 부평구 매매가격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부평구에 있다 보니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왜 이제서야 오르냐 하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는 작년에 오를 시기에 작년 21년 6월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수 심리가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도권이 모두 규제 지역이 되면서 많이 오르지 못한 인천 지역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되면서 매수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부평구 개발 호재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총 6개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굴포천 보건화 사업부터 부평 11번가 사업, GTX-B, 부평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 부평 연안부두선 트램, 장고객길 연장까지 총 6개의 사업을 간략하고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도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거시적으로 어떻게 어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면 앞으로 어디 동네 주거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평역부터 부평시장역 그리고 부평구청역 사이로 해가지고 제가 개발 호재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굴포천 생태하천 보건화 사업입니다. 차준태 부평구청장의 대표 공약이면서 743억 원이 투입되는 부평구의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1.2km에 달하는 큰 사업이면서 이제 부평구를 서울에 있는 청계천처럼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 연월은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차전태 부평구청장 그리고 인천시장분 그리고 부평구 갑 이성만 의원도 함께 참석해서 굴포천 생태하천 보건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실시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부평구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리고 기대감도 큰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평구 혁신센터 조성 사업, 다른 말로는 11번가 사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업이 1642억 원이 투입돼서 국비, 시비가 함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굴포천보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죠. 보시면 이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이고 굴포천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완공은 굴포천과 동일하게 23년 12월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들을 일부분을 보시면은 굴포 하늘길이 조성 사업하고 푸드 플랫폼 만들고 그리고 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그리고 공영주차장까지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이나 그리고 부평이 21번가 사업 같은 경우는 부평이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부평구청장 차준택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해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GTX-B 부평역입니다. 이제 부평역 같은 경우는 이제 GTX-B가 확정되어 있고 최근에는 공모 우수 환승 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도시를 잇다, 사람을 잇다, 공간을 잇다 세 가지 컨셉으로 GTX 부평 환승 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상 1층에는 조형물, 포토샵 존, 연계한 다리, 하늘공원, 버스 쉘터, 관광, 문화, 교통 시설 등 안내소를 조성한다고 하고요. 지하 1층에는 SOC 생활 밀착형 도서관,
등을 만들고 지하상가 연결 통로를 추가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는 주민 여가시설, 문화공간, 그 대합실, 지하 광장홀을, 그 지하 3층에는 기존 대합실을 활용해서 통합 대합실과 경인선과 GTX 간의 직통 연결 통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GTXB는 정말 큰 사업이면서 또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GTX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기도 하고요. GTX-B 같은 경우는 이제 송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남양주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22년에 착공 예정이지만 이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계획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3년 안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이제 계획대로 차근차근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27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평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입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저희 동네에 공원화가 된다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공원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큰, 그리고 조그만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더욱 유심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인천시에서 발표한 캠프마켓의 계획인데요. 여기 보면은 올해 10월까지는 모든 구역이 이제 반환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토지 오염화 정화 작업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토지 오염화 정화 작업은 아마 24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22년도 24년까지는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요.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22개 동이었나요? 그 기존의 건축물들 보존하면서 이제 역사 박물관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시민들과 구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그 인천시에 청원을 저희들이 많이 동의를 했었고 3만 명이 넘는 청원이 등록됨으로써 인천시에서는 많이 긴장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기사로는 계속해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원을 수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큰 부지를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이제 많이 노리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공원들이 멋진 부평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24년도까지 마치고,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28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8년도에는 이제 부평구에게 큰 랜드마크 공원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단계가 캠프마켓 완전한 반환, 지금 D구역 빵공장 같은 경우가 아직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10월에 반환되는 거고요. 2단계 전 구간 환경 정화는 이미 하고 있고 토지 매입 완료가 24년 말에 끝납니다. 환경 정화도 24년도에 끝난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24년도에 공원 조성 계획까지 끝나고 25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공사는 3년으로 잡았네요. 다섯 번째는 부평 연안부두선 트램입니다. 이 트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가시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 노선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부평역에서 시작해서 지금 그 철도망이 여기 부평 쪽에는 예전에 이제 군수용 물품을 실어 나르던 군용 철도선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용 철도선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부평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옆에 미군기지 옆에 그 철도 노선을 따라서 동아파트 옆에 지나고 우성아파트 지나고 경남 거기 사이로 지나서 프리상트 지나, 그리고 삼보급단 거길 넘어서 서구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인천 이제 기사를 제가 인천일보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인천 중구, 동구, 서구, 부평구를 잇는 트램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즉 제가 설명드린 이 사업들이 모두 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 계획들이에요. 아무래도 부평구 자체가 구도심이고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전까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부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었고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에서 돈도 뭐 자금적으로도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무튼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미군 기지 같은 경우도 이미 예전부터 공원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모두 결과적으로 공통적인 결과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들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안부두선 같은 경우는 중구, 미추, 홀구, 서구, 부평구를 이제 잇는 트램이고요. 이게 사업비가 3,935억 원이고, 이제 비용 대비해서 1.05에 추산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2순위로 부평 연안부두선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 재생정책과에서도 이제 부평 연안부두선은 민선 7기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재생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했는데요. 아무래도 부평 연안부두선 같은 경우는 사업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도심들을 계속 잇는다는 계획이다 보니까 구도심 활성화할 수 있고, 부평 GTX-B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저쪽 연안부두나 서구에서 넘어오는 데 있어 큰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진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6번째로 마지막 부평 장고객길 연장 사업입니다. 이 장고객길 연장 사업 같은 경우 저희 사무실 옆에 주한장로교회 앞에 그 막혀있던 도로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4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이 장고객길이 연장되면은 서구에서 부평구로 넘어오는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제 도로를 개통하는 건데요. 지금은 서구 가재동으로 넘어갈 때 철마산을 넘어서 가는 루트밖에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되고, 그리고 거기 학군이 또 좋기 때문에 많이 아무튼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장고객길을 연장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1단계는 이미 다 개통이 되어 있고, 2단계로 이제 캠프마켓이랑 함께 그 부지를 사용해서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24년도에 개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예전에 있던 음식점들이 다 철거되었고, 현재는 펜스를 치고 계획 수립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현재 마장로와 부영로가 연결되면 상록동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기사에도 적혀 있죠. 인천시장님께서는 부평 장고개 도로 개설로 차량 소통이 원활해져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6개의 이 사업을, 부평구 사업을 다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부평구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더 좋아질지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은 이 개발 사업에 따라서 이 부평구 주변은, 그리고 아파트 값이나 토지 값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을 큰 틀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앞으로 어디 쪽이 부동산 상승이 더 있을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